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전반적인 안드로이드 관련되어 있는 그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개발 부트로더와 6410 관련돼서 안드로이드가 실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가 전반적으로 실행되는 과정과 이제 거기서 이제 자이고트라든가 서버 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리눅스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 OS입니다. 그 얘기는 이 커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스템 레벨, 커널 레벨로 보호가 되죠. 커널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쪽이 이제 라이브러리 영역으로서 보통은 이제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glibc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도 유저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 영역, 그러고 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성이 되고, 메모리에 로딩이 돼서, 그래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타스크가 실행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서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라이브러리는 다시 커널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자,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서 봤을 때, 현재 그 리눅스 시스템과 보면은 커널은 동일하고, 거기에 이제 확장되어 있는 스킴들이 몇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libc라고 해서 바이오닉 C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런타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네이티브 관련돼 있어서는 전부 다 C나 C++로 구현이 돼서 런타임 라이브러리, 즉 쉐어드 라이브러리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바에 관련돼 있는 프레임워크라든가 서비스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사실 리눅스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C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제품 완성도가 떨어졌는데,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준 것이 그 안드로이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기존의 리눅스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시스템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어떤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좀 더 전반적으로 리눅스 형태로 풀어보게 되면은 기존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되겠고,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자바 코어 라이브러리라든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든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져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리눅스에서 개발할 때 요 달빅 버추얼 머신부터는 실질적으로 각각의 회사의 스타일에 맞게끔 구조화가 돼서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시나리오가 있겠고, 그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해서 UI 정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떤 식으로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빅 자바 머신이나 자바 코어나 프레임워크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이제 보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의 이제 어떤 실제로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어쨌든 이것은 궁극적으로 리눅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제 생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포크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EXE를 통해서 실행 파일이 로딩이 돼서 이제 준비 상태가 됐다가 스케줄러가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우선시가 높을 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슬립 상태로 가서 대기하는 상태로, 혹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할 일이 끝나서 익시트를 통해서 좀비 상태가 됐다가 웨이트를 통해서 리소스가 소멸이 되는,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을 이제 리눅스의 이제 프로세스 상태천이라고 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구현됐다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자이고트를 통해서 포크가 되고, 덱스 파일이 로딩이 된 다음에 준비되어 있다가 액티브 상태가 되면은 활성화 상태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해당되는 액티비티 상태가 이제 해제가 되게 되면은 사실 슬립 모드로 가게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어떤 소멸 상태가 없는 것이죠.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면은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로우 메모리 킬러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메모리가 부족할 때, 프로세스를 위한 전반적인 메모리가 부족할 때,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어플리케이션부터 요 지금 현재 제거하는 이런 기능을 누가 하느냐면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리눅스 상태에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슬립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동작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갖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특정 순간의 스냅샷, 이렇게 여기가 되겠고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수준의 문맥.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스텝, 쉐어드 메모리.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정보는 여기에 되겠고요. 이것만 있으면 실제로 이제 시스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CPU가 동작하면서 이런 사용자 수준의 문맥을 이제 레지스터에서 갖고 와서 이제 CPU가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그 어느 특정 순간에 그때 그 레지스터의 값들을 우리가 레지스터 수준의 문맥이라고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트라든가 이제 암에서의 어떤 상태 레지스터라든가 스택 포인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순간의 상태값, 레지스터 상태값들을 레지스터 수준의 문맥이라고 하고요. 커널에서도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수준의 문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 식별자 아이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페이지 테이블, 커널 스택 등이 이제 되겠고요. 특히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를 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 수준의 문맥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눅스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통해서 이런 문맥의 교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A라는 프로세스가 사용 수준 문맥과 레지스터 수준의 문맥과 시스템 수준의 문맥이 있으면 그 문맥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문맥으로 교체를 해줌으로 인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자체도 리눅스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다만 이제 자바라는 컨셉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라는 것은 시스템 수준의 문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서는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내에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을 때에는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현재 디렉토리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파일에 어떤 파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라든가 현재 그 자신의 메모리 영역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현재 그 프로세스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 그다음에 프로세스 관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이제 되어져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그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라는 것은 스택과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택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8KB 공간을 사용을 하고 그 8KB 공간에서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는 아래 번지 영역,
그다음 스택은 위 번째 영역으로 해서 이제 유니언이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하나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커널 내에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크라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포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어떤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타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이고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이고트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포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립C, 그러니까 바이오닉 C에서는 이제 그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7에다가 2라는 시스템 콜 번호를 집어넣고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 API 코드에서는 이 시스템 콜을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인자값들을 여기다가 2번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 API 코드에서부터는 R7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콜 번호를 이제 집어넣는 번호들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API 형태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API 형태로 되어 있던 것들이 호환성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시스템 콜의 어떤 호출하는 방법이 이제 변해서 생기는 원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에서는 익셉션이 발생해서 이제 시스템 콜 익셉션이 이제 자체로 처리가 되고 시스템 콜의 벡터는 8번 벡터이기 때문에 8번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 포크라는 이제 그 해당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이제 포크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럭 언더바 타스크 언더 스트럭터,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터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콘텍스트 그런 것들을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멤버들에 대한 값들을 부모로부터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스라는 구조체를 부모로부터 카피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이런 FS라는 스트럭처를 카피하고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관리하는 구조체를 카피하고 시그널 관련 정보를 카피하고 그래서 마치 이 포크라는 것은 임신 상태와 같습니다. 부모가 이제 임신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몸에 두 개의 인격체가 있듯이 하나의 어떤 리소스 안에 두 개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EXECV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독립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갖게 됩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부모의 이제 전반적인 콘텍스트입니다. 즉, 자, 요게 이제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터라는 구조체는 얘가 이제 시스템 콘텍스트가 되겠고요. 여기를 통해서 MM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 실질적인 코드들, 사용자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시그널이나 이제 시스템에 사용하는 파일들이 있고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포인팅이 되어 있는데 타스크 포크가 되게 되면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터라는 구조체가 발생을 하고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MM 언더바 스트럭터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부모의 리소스를 포인팅함으로 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널이라는 구조체를 생성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카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그널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일스라는 스트럭터를 통해서 파일이라는 구조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몸은 하나지만 두 개의 어떤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체적 하나의 리소스를 두 개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 EXECV라는 이제 그 로더입니다. 그것은 이제 실행 파일에 있던 실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결국은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이 EXECV라고 하는데 런타임에서는 EXECV가 호출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시스템 콜로 해서 A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시스템 콜이 호출이 돼서 소프트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번 벡터 테이블로 가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 인터럽트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A라는 것은 sys 언더바 EXECV로 해서 두 EXECV를 통해서 얘가 이제 해당되는 실행 파일들을 하나하나 로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해당되는 실행 파일이 이제 로드 ELF 바이너리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리눅스의
이제 프로세스의 생성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되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실행 파일 포맷을 로딩할 것인가에 따라서 실행 파일 포맷에 대한 구조체가 커널 내에 존재하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실행 파일에 대한 이제 구체적 ELF 포맷이면 ELF 포맷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 함수 포인터들입니다. 이것이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실행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은 그러니까 자이고트라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치 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쉘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생성하듯이 자이고트에서는 안드로이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맵드라는 것은 실행 파일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식으로 그 해당될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쉐어드 프롬 자이고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은 이 자이고트 갖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공유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EXECV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맵드라는 것은 정식으로 이렇게 타스크 언더버 스트럭트는 구조체 mmap이라는 것을 통해서 mm 언더버 스트럭트를 통해서 해당되는 이런 이제 영역들을 이 메모리 영역들을 실질적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관계가 이제 mmap드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프롬 자이고트는 이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런타임, 그러니까 네이티브 C로 되어 있는 즉 SO, 쉐어드 라이브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런타임이기 때문에 링크가 언제 이제 생성이 됐냐면 실행 당시에 링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관련돼서는 힘 영역을 써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나머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구조체들을 이쪽으로 로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리눅스 커널이 있고요. 이 리눅스 커널은 기존의 것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라든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쉐어드 메모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스킴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커널 자체도 현재 리눅스의 정식 버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관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가장 밑에 모든 것에 다 베이스가 되는 것은 립시입니다. 립시를 기반으로 해서 커널과 통신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커널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립시 위에 이제 이런 이제 서피스 매니저라든가 미디어 프레임워크라든가 SQLite라든가 오픈GL, 프리타입, 웹킷, SGL, SSL 이런 어떤 것들이 라이브러리로 돼서 이런 것들은 쉐어드 오브젝트 즉 .so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런타임 시에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연결이 돼서 호출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런타임 시에 실행되는 구조들을 어디서 하면 다일빅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자바 형태의 그 DEX 파일 형태에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함수들에 대한 링크를 형성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코어 라이브러리들은 클래스 개념을 통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클래스화 시켜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거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액티비티 매니저, 윈도우즈 매니저 이런 것들을 이제 컴포넌트화를 해서 쉽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 구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강좌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널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런 알람이라든가 로우 메모리 킬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가 자바 어플리케이션 상태에서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슬립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시스템이
이제 소멸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안드로이드, 쉐어드 메모리, 그 다음에 커널 디버거, 바인더, I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은 서비스 매니저라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이오닉 립시인 경우에는 자, 일단 어쨌든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라든가 사이즈나 스피드의 문제를 이제 해결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런타임은 프로세스가 동작하면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런타임이란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링크가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 때 링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볼들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심볼을 갖고 있다가 그 심볼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런타임 시에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할 때는 자, 립시 기반의 C나 C++ 라이브러리 호출할 때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달빅 익스큐터블이라는 실행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볼을 해석해서 해당되는 심볼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이 어디 있는가를 가지고 호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런타임은 자바 VM과 코어 라이브러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개발은 이제 자바를 라는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다음 컴파일을 하게 돼서 이제 클래스와 리소스가 DX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같이 머지가 돼서 .apk라는 것이 만들어지며 이 APK가 달빅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DEX라는 실행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고 결국적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메모리 로딩이 될 때는 DEX에 해당되는 파일 포맷으로 로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동작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VM은 레지스터 베이스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DEX 파일 포맷으로 변환된 자바 컴파일러로부터 컴파일된 클래스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달빅 버추얼 머신은 스레딩과 저수진 메모리 관리와 같은 기능을 리눅스 커널에 기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베지 콜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관리하냐면은 리눅스 커널 자체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이고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빠르게 구동하기 위해서 미리 포크되어 있는 프로세서이고요. 시스템에서 EXE를 호출을 통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자 하기 전까지 중립적인 상태, 즉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합체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와 EXE를 통해서 프로세서를 생성할 때 자이고트를 통해서 프로세서 생성되고 메모리를 공유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의 전반적인 이제 실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은 저번 주에 부트로드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겠고요. 소스는 이제 GIT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어떤 정식 사이트에서 얻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컴파일하기 실질적으로 이제 컴파일해서 로딩 및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컵케이크 디렉토리 체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컵케이크 디렉토리 안에는 이제 부트로더가 이제 부터블이 이제 부트로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6410 부트로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쓰는 아까 확장된 커널들이 여기에 존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리얼타겟에서는 이 커널도 밖으로 이제 빠져 있는 이제 이런 상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초기화나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이라는 이제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제 커널 초기화 과정들이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바이오닉 립시, 그 다음에 이런 패키지스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컵케이크라고 하겠고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컴파일이 되게 되면 아웃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타겟 밑에 결국적으로 시스템 이미지와 램디스크 이미지와 유저 데이터 이미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맨 처음에 루트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리눅스가 사용되어지는 디렉토리들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컵케이크에서 생성된 시스템 이미지들이 루트 밑에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제 빈이라는 이제 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그 다음에 app라는 이제 DEX로 되어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클래스 개념의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이제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o로 구성되어 있는 네이티브 코드들 즉 이제 아까 그 안드로이드의 하이라키에 보면은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바 라이브러리들은 달빅 버추얼 머신 및 런타임 코어라든가 프레임워크스에 해당되는 것이 이 자바의 라이브러리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APK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모든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를 통해서 모든 아까 컵케이크라는 것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이런 디렉토리 체제를 통해서 컴파일이 되고 이런 디렉토리 체제 안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화되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가 실질적으로 쓰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제 관리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제 파일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시스템과 데이터가 이제 추가됐고요. 달빅 버추얼 머신의 본체가 시스템 밑에 빈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제 달빅 버추얼 머신의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 리눅스에서는 유저 밑에 빈내 저장이 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시스템 및 빈내 저장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는 툴박스를 이제 보통 쓰도록 이제 되어 있지만 비즈박스로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대치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널이 3기가에 보통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커널은 3기가에 나머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0번지부터 3기가 사이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여기 안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공유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면서 런타임으로 해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을 할 때 런타임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호출이 되고 이 라이브러리들은 다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리소스를 쓰고 이 커널 리소스는 다시 드라이버라는 형태로 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장치들에 접근을 해서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엔베이드 리눅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메모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안드로이드일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런타임 라이브러리들, 공유 라이브러리들은 여기에 이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생성된 라이브러리 군들은 이 안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들이 여기에 동작이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인베이드 리눅스보다는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구조화되고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됐을 때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함수가 해당되는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있는 코드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런타임으로 이제 해당되는 심볼을 레졸루션해서 심볼을 해석해서 해당되는 네이티브 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결국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해당되는 커널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커널 안에서는 다시 디바이스 드라이브 특정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어떤 기능들이 수행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구조이기 때문에 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410 베이스로 되어 있는 커널의 초기화 과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맨 처음 부트로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부트로더 과정은 난드 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드에서 8km 영역에
6410 메모리가 SRAM으로 복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 리셋이 되면은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초기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운로딩 할 상황이면 다운로딩을 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DDR에서 난드를 표징을 하고 난드에 있던 이미지를 DDR로 카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널로 점프하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저번 자세한 내용들은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널이 이제 풀리게 되면 커널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Z 이미지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Z 이미지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5000 8000이라는 피지컬 메모리 영역에 로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부트로 해서 제어권이 넘어와서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압축을 푸는 코드가 수행이 돼서 이 P2.5가 압축된 커널입니다. 그래서 P2.5라는 놈을 이제 압축을 풀어서 이제 VM 리눅스라는 압축이 풀린 커널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VM 리눅스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로케이션이 되어야 되냐면은 다시 5000, 8000이라는 번지에 로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로케이션 코드가 필요한데 이 리로케이션 코드가 현재 요 다시 VM 리눅스가 리로케이션 되는 메모리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리로케이션 코드를 그 VM 리눅스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영역 위쪽에다가 카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어권을 이쪽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리로케이션 코드를 이제 여기서 실행하면서 VM 리눅스라는 이제 압축이 풀린 리눅스 커널을 다시 5000, 8000으로 다시 카피를 해서 이제 VM 리눅스가 실행될 수 있는 위치로 옮긴 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점프를 어디로 하느냐 이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압축 풀린 코드가 수행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푼 후에 초기화 과정을 보게 되면 헤드.s에서 이제 프로세스 타입을 검사하고 보드 타입을 검사하고 커널이 사용되어지는 3회 공간의 영역에 대한 MMU 가상 번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5000, 800 영역이 커널의 C000, 8000 즉 3기가 영역의 가상 번지로 이제 매핑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스타트 언더바 커널이라는 함수는 실질적으로 이제 최초로 커널이 C 루틴으로 점프하는 공간입니다. 셋업 마키를 통해서 해당되는 보드 타입 맞게끔 해당되는 값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페이지 테이블을 작성해서 MMU를 통해서 가상 번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지는 게 페이지 이닛이고 트랩 이닛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커널의 어떤 익셉션들에 대한 이제 암에 대한 익셉션들을 처리한 루틴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터럽트 관련되어 있는 구조체들을 초기화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해서 점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줄러를 초기화하는 스케줄러 구조체들을 초기화하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타이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리눅스 커널은 1ms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1ms마다 타이머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이제 콘솔 이닛을 통해서 콘솔이 초기화되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TTY S0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키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됩니다. 이닛 모듈스로 해서 커널이 이제 인스 모듈이나 이런 모듈 형태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구조체들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다음 KMM 캐시 이닛은 이 자체는 이제 보면은 캐시 영역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리눅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캐시화해서 해당되는 메모리 영역을 할당할 때 빠르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 캐시 영역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힙 영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얼로케이션을 요구할 때, 여기 캐시 영역에서 해당되는 메모리를 사이즈와 그걸 통해서 이제 해당되는 메모리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영역을 이제 초기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커널은 무한 루틴입니다. 여기서 이제 while 루틴을 통해서 이제 need schedule, 이제 스케줄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케줄링을 해서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 아까 이제 봤을 때 포크와 EX를 통해서 생성된 프로세스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컨텍스트 이제 시스템 컨텍스트,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처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보고 그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놈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갖고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이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은 사실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무한 루틴을 돌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호출되는 프로세스. 자, 리눅스 자체는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스레드와 프로세스를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닛 스레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베이직 셋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종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여기서 초기화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닛 RD를 통해서 램 디스크가 이제 설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초기화가 되어지는, 그 다음에 DV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되고 디바이스에 대한 파일 시스템 설정이 되고 이닛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널에서 동작이 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실행되는 이제 초기화 과정들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닛 프로세스가 맨 처음에 실행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크립터인 이닛 RC를 파싱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DV 밑에 디바이스 노드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디바이스 노드라는 것은 결국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제 접근하는 경로가 되죠. 이제 결국은 디바이스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하나의 파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 파일은 장치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해당되는 절대 경로 밑에 DV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마치 이제 장치 파일처럼 이렇게 동작이 되고, 이제 상위 단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파일처럼 오픈, 리드, 라이트, IOSTL 등의 이런 파일 관련 함수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접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몬하고 서비스 매니저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와 프로퍼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포 디바이스, 프로퍼티 셋 앤 차일드 프로세스 익시트 이벤트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닛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수행하냐면 두 가지 종류의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네이티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C1으로 되어 있는, 즉 이제 C에서 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네이티브 프로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바에서 동작이 되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흔히들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 네이티브 프로세스들은 보통은 데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데몬과 서비스 매니저 시작이 바로 이제 네이티브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콘솔, 쉘이 시작이 되죠. 쉘이 하나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매니저라는 것은 이제 바인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안드로이드에서는 IPC를 뭐냐면은 바인더라는 IPC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프레임워크 기반을 할 때 리소스들을 공유할 때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인더를 쓰게 되고요.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바인더 외에 일반적인 IPC Q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간 변형되어 있는 안드로이드를 이제 제작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반드시 바인더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이제 IPC를 쓰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데몬을 통해서 각종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가 핸드폰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모뎀 인터페이스, 즉 이제 CDMA라든가 이런 모뎀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데몬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고트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수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이고트라는 프로세스는 실제로 실행 파일명은 app_process입니다. 그래서 app_process 안에 인자값으로 자이고트 형태로 실행하도록 너저물이 내서 자이고트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요 자이고트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서비스로서, 이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즉 안드로이드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을 이루는 모든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그 중에서도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이제 주로 생성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서비스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미디어 서버가 있습니다. 오디오 프린거,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어 서비스, 카메라 서비스 등이 이제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호출이 되어지고요. 인스톨을 통해서, 데몬을 통해서 인스톨 패키지 데몬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모든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이 시스템 서버라는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그다음 궁극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것들은 결국 액티비티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궁극적으로 프로세스들이 이제 수행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닛이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쉘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매니저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 매니저는 이제 바인드라는 IPC입니다. 그래서 이 IPC를 요청할 때 이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자원을 공유할 때 이제 해당되는 이제 서비스 매니저한테 요청을 하고, 요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공유 자원을 이제 할당을 받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운트 데몬, 그 다음에 디버그 데몬,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자이고트라는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서버, 인스톨 데몬, 시스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이런,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폰이라는 프로세스, 아코라는 프로세스, MMS라는 프로세스, 현재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현재 떠 있는 이런 구조로 보게 되겠습니다. 결국적으로 봤을 때 이닛 프로세스가 이런 어떤 쉘이라든가 서버 매니저, 서비스 매니저, 마운트 데몬, 디버그, 리얼디, 미디어 서버 인스톨 이런 걸 호출하고, 그러면서 자이고트가 이닛에 의해서 호출이 된 다음에 자이고트에 의해서 시스템 서버가 호출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시스템 서버들이 이런 폰이라든가 아쿠아나 MMS나 알람 클럭이라든가 캘린더, 미디어, 비디오, 보이스 다이얼러, 프로세스 IM 이런 것들을 전부 시스템 서버에 의해서 호출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이고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자바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자바 펑션에서 수행되어지는 네이티브 펑션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메인 펑션, 자바 클래스의 메인 펑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자이고트 이닛이라는 클래스를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고트 소켓을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들을 이제 로딩을 하게 되겠고, 해당되는 리소스들을 로딩을 한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시스템 서버를 얘가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해서 해당되는 시스템 서버는 이제 각종 이제 쉐어드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니를 통해서 네이티브 펑션들이 호출될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서버가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스템 서버에 의해서 코어 서비스들이 이제 처리된 파워 매니지먼트, 그다음 액티비티 매니저, 텔레포니 레지스터,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바 서비스나 이런 기타 서비스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냐면 시스템 서비스 데몬을 통해서 이제 스레드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내 시스템 서비스라는 거 외에 이제 전체가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은 액티비티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생성됩니다. 즉 이제 결국은 시스템 서버 데몬의 어떤 역할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반적으로 이제 초기화돼서 초기 화면에 나오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생성을 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역할이고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그런 이제 것들은 이제 액티비티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소스를 한번 내비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스를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컵케이크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닉스, 포터블, 빌드, 달빅, 디벨롭먼트, 익스터널, 프레임워크, 하드웨어, 커널, 패키지, 프리빌드 시스템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널은 시간상 생략을 하겠고 실제로 커널이 이제 부팅이 된 이후에 이닛 프로세스가 호출되어지는데 이닛 프로세스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에 코어 밑에 이닛 밑에 init.c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 안에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펑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각종 이제 DAV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모든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모든 장치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장치 파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마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를 통해서 이제 각종 이제 디바이스들 마운트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이제 NK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제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마운트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 시스템하고 시스 파일 시스템들이 각각이 마운트가 되고 생성되고 그 다음에 마운트가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 init rc를 이제 파싱을 하죠. init rc를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그 화면에 이제 콘솔에다가 화면이 뿌려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TTY 이제 콘솔 하나를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init 데몬은 무한 루틴이 어디냐면은 이제 942라인부터 이제 986라인까지가 데몬이고요. 그러고 나서 init rc를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init rc는 wait for one process라는 것을 통해서 while 루틴을 통해서 init rc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init rc로 넘어가서 init rc는 코어 밑에 이제 루트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 init rc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밑에 코어 밑에 루트 디렉토리 init rc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각종 이제 다시 한번 이제 nkdir 디렉토리 생성을 하고 마운트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쭉 하고요. 각 어떤 그 해당되는 파일에 그 어떤 플래그들을 쭉 이제 써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쭉 내려가서 실질적인 것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콘솔 이제 서비스라는 것들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제 데몬들이 이제 실행이 되죠. 쉘과 그다음 ADB 데몬, 그다음에
서비스 매니저가 호치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니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PC입니다. IPC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자이고트라는 이제 프로세스 이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이고트는 시스템 밑에 빈 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실행 파일을 자이고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언더바 자이고트라는 인자를 통해서 결국은 자이고트라는 개념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언더바 시스템 서버라는 아규먼트를 통해서 나중에 시스템 서버라는 것이 호출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디어 서버, 그 다음에 플레이 MP3, 그 다음에 디버스 데몬. 자,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용으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루투스용으로 로그 래퍼, 그 다음에 블루투스용으로 해서 SDP 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해서 이제 호출되어집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실제로 이제 특징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서비스 매니저, 192 라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자이고트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APP 프로세스,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의 어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 매니저라는 이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컴파일 돼서는 시스템 밑에 빈 밑에 서비스라는 곳에 존재하겠지만 커널상에서는 프레임워크스의 베이스에 CMDS에 여기 보시면 서비스 매니저라는 자, 그 안에 서비스 매니저.c라는 곳에 있는 메인이 호출되어지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서비스 매니저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서비스 매니저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인더입니다. 바인더에 사실은 이제 무한 루틴, 여기서 이제 무한 루틴이 도는데 바인더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청들을 처리해주는 루틴들이 이 시스템 매니저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맨 처음에 바인더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자, 바인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장치 파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v 밑에 바인더라는 것이 있어서 커널상에 있는 바인더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열게 되겠습니다. 이제 열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BSFD로 활동을 한 다음에 엠맵을 하게 됩니다. 엠맵을 해서 여기서 메모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활동. 그러면 실제로 이 엠맵은 뭐냐? 이 서비스 매니저에 있는 그 아까 엠맵이라는 것은 아까 VM 언더바 에리어라고 하는 그 영역에다가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얘만이 쓸 수 있는 전용 이제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걸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메모리 엠맵으로 할당이 되냐면 128kB를 엠맵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메모리 할당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인더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오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인더 루프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인더 루프에서는 결국적으로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바인더 라이트를 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포르틴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바인더 서비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처리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히 참고 삼아서 다시 한번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여기에서는 바인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여기 있습니다. 커널 밑에 드라이버스 밑에 미셀리니어스 밑에 바인더.c 안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바인더 IPC라는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자,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 오픈, 오픈을 통해서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인더 릴리즈, 그 다음에 뭐 트랜잭션, 그래서 바인더를 통해서 뭔가 IPC의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얘가 이제 프린트 바인더 트랜잭션에 프린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IOCT를 통해서 리드라이트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자이고트라는 것을 잠깐 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어디냐면은 프레임워크스 밑에 베이스 밑에 CMDS에 이제 실제로는 자이고트는 이 app 언더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이고트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컴파일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app 프로세스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은 lib cult 자, 요거와 빈유틸과 라이브러리 유틸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런타임, 이런 것들을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실행 파일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app main.c 안에 다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자이고트가 수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아까 그 init RC에서 봤듯이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 언더버 자이고트라는 아규먼트로 들어가서 자이고트라는 프로세스 이름으로 해서 런타임 스타트라는 것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규먼트를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제 런타임 스타트라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두 가지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이고트는 실질적으로 이 루틴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VM 이제 자이고트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이고트 이닛을 통해서 버추얼 머신을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딩하고 초기화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각종 이제 자이고트 어플리케이션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질적으로 생성하는 시스템 서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호출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안드로이드 커널들을 실질적인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들을 이런 세미나 형태로 이제 쭉 이제 오픈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세미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스터디해서 좋은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